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감독 김태형입니다. 요즘 계속 빗장TV에서 드라마 제작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미술 중에서 의상 장신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방송 의상 전문가 인터뷰를 제가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 사진은 대장금 이영애 씨가 입은 대장금의 옷을 이렇게 MBC 그 7층에 가면 스튜디오의 입구에 이렇게 전시하는 곳이 있는데, 전시하는 곳에 이렇게 비치된 이 진짜 옷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영애 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 뭐 주몽에 총일국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영애 씨가 입는 옷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장금이 옷이죠, 그러니까. 자, 질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뭐 또 다 아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의상 업무는 충무로 영화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상이라고 부르면서 사용하고 있고, 의상 업무는 크게 의상 디자이너 팀과 협업팀으로 구성된다. 이거예요. 의상 디자이너 팀은 의상을 계속 디자인해서 제작에 넘겨서, 그리고 제작한 곳에 만들어주면은 그것을 의상 현업팀이 가서 입혀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쪽 개발자와 현업자 두 개 나눠진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술도 세트를 그리는 디자이너가 있고, 세트를 제작한 사람이 있듯이 의상도 마찬가지로 의상 디자이너가 있고 의상 현업팀이 있고, 그러니까 의상 디자이너들은 또 가끔 현업팀한테 가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잘 내가 디자인한 게 입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드라마 제작에 의상 업무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드라마 제작 시 내용상 연기자의 배역에 맞는 의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화면에서 시청자가 보았을 때 연기자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신분과 배역에 따라 의상 선정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어떤 신분이 상승되느냐 따라서 의상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현대물들은 그게 좀 쉬운데, 현대물도 그렇고 사극도 마찬가지고, 못 사는 상놈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무명천 이렇게 하고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색이 들어가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은 사극에서 보면은 상놈이라든가 천민은 다 색깔이 없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다 무명천, 이런 거 흰색 무명천 이렇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색깔 있는 거로 올라가고, 이제 왕 시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화려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고, 현대물도 마찬가지. 현대물도 보면은 좀 약간 촌스럽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었다가 이제 신분이 바뀔 때마다 의상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드라마 위에 예능 교양 업무에 의상도 참여하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마에는 직접 제작 현장에 담당을 배정해 연기자의 의상을 챙기지만, 예능과 교양의 경우 제작 전에 연출자와 필요한 의상을 확인 후 유선 또는 회의를 거쳐 필요한 의상을 보내주면 연출팀에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의상팀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직접 참여, 예능은 간접 참여. 그러니까 필요한 의상을 예능에서 원하면은 그 의상을 챙겨서 진행 PD라든가 기타 소도구 팀이라든가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의 의상을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 예산에 사극이나 시대극의 의상비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전체 미술비 중 세트와 소도구가 약 60% 이상 차지하고, 의상 관련 비중은 약 30에서 3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인 의상을 제작하는 비용 외에 주인공이 아닌 대역을 사용해 촬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의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기자한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주인공 같은 경우는 대역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대역을 쓰게 되면 대역도 똑같은 의상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 40% 정도 다 전체 미술 비용, 그러니까 의상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생각보다. 사극이나 시대극의 의상은 100% 제작사에서 제공을 하나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사극이나 시대극들이 사극은 제작사가 100% 연기자의 의상과 장신구 등 모든 것을 제공하고, 사극에서 10여 년 전에는 기존에 사용한 옷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연출자의 요구에 의해 신규 제작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미술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어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썼던 옷을 그냥 입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곧 다시 만들어 달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극이라 한데 그건 다 이 본사에서 제작사에서 의상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극은 기본적으로 고증을 바탕으로 하나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7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고증을 우선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요즘 연출자는 고증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내용과 컨셉에 맞게 주요 연기자의 의상을 보다 참신하고 독특한 퓨전 의상을 요구해 제작하기도 하며 과거보다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정통 사극이냐 퓨전 사극이냐 틀리다. 정통 사극은 옛날에는 고증을 그대로 따라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통 사극까지 퓨전 의상을 가면 이거는 완전히 완전 이상한 그 드라마가 되죠. 그래서 정통 사극 따라가는데 퓨전 사극, 요즘에 퓨전 사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MBC에서 최근 전에 하고 있는 무슨 뭐 금원령 이런 거 퓨전 사극 같은 거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의상은 만약에 의상까지 퓨전을 가게 되면은 이게 사극이야 아니면 현대극이야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극을 고증을 바탕으로 한데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머리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특별한 머리 헤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데 정통 사극은 고증을 충실히 따르고 퓨전 사극은 여러 가지 변형을 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의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의상에 관한 궁금증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검도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